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부산 부동산의 지각 변동과 대이동이 시작됐다. 자, 이게 부의 대이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마 지금 맞박을 치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미풍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자, 이 부분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길다고 하셔가지고 한 20분 이내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저한테 무슨 뭐 투기꾼이네 무슨 작전꾼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큰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주위라든가 무슨 뭐 카페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막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제가 좀 알아봐가지고 예. 뭐 작전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근처에 제가 임장을 다녀보고 아파트 몇 채 정도가 뭐 나와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좀 사기 좀 해주고 제가 뭐 뒷돈을 받고 이런 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몰지각한 분들이 제가 마치 무슨 작전을 해가지고 무슨 뭐 아파트 값을 뭐 한다 뭐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고 뭐 정보를 뭐 증거가 있다면서 막 저한테 협박하고 뭐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계속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돈을 받고 이런다든지 제가 뭐 아파트 몇 채를 갖고 뭐 5채 6채를 사가지고 무슨 제가 차명 계좌를 갖고 뭐 굴리고 이런 경우는 한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제도 오늘도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뭐 쪽지 보내가지고 뭐 저한테 협박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제 주위의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예,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투자라는 부분들을 에서는 투기라는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법적으로 저는 준법 정신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제 명의로 뭐 몇 채를 갖다 뭐 어떤 사람들 뭐 수십 채를 뭐 삼익비치를 샀다 이러는데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제가 왔다 갔다 그러면 호가가 막 올라가고 뭐 작전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가지고 거짓 소문들이 막 돌아갔고 그 아파트 뭐 호가가 갑자기 막 뭐 몇 억씩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뭐 알아봐 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뭐 아파트를 미리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 또 무슨 뭐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고 네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겁니다. 다수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의견이 여러분들한테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해당이 돼갖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과장을 내서 좀 크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메트로 사시는 분들이 뭐 갑자기 하락이 시작된다, 급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한번 매기가 붙기 시작하면 쉽사리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정이란 부분은 기간 조정도 있고 가격 조정도 있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조정도 있습니다. 시세는 상승하지만 그게 조정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들을 너무 또 민감해갖고 저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해갖고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극단적으로 막 뭐 잡히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불안합니다. 예.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절대 저는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뭐 아파트를 막 갑자기 뭐 그럴 돈도 없고, 네. 오늘 또 뭐 갑자기 또 뭐 어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몇 분들이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예. 자, 어떤 사람이 미풍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A라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A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그 사람의 주장을 예,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예? 우리가 막을 수는 있습니까? 없죠. 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하죠. 이게는 이제 18세기죠. 1700년대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작가가 예, 이게 이제 관용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도 계몽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미개하게 지금 무슨 뭐 자꾸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의 주장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내 목숨을 걸더라도.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몽주의다. 그래서 18세기 볼테르가 주장한, 볼테르가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용주의라 그러죠. 관용을 좀 여러분들이 베푸셔야지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이런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견해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 지금 부산 부동산의 지각 변동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짧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대이동이 시작되고 지각 변동이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의 상승 요인을 한번 볼게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땅도 포함되고 건물도 마찬가지죠. 자, 부동산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파급력이 큰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용도 변경할 때가 시세폭이 굉장히 커요. 네. 자, 주거지와 상업지의 차이가 뭐죠? 네. 주거지와 사업지의 가장 큰 차이는 용적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거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올릴 때 뭐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되고 건물간 어떻게 이게 간섭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설계회사 가서 여러분들 뭐 건물 하나 진다 그러면 의뢰보면 압니다. 이게 막 뭐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상업지로 가면은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주택법과 건축법의 이게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갈 때는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 그러고 2종에서 3종으로 가거나 3종에서 준주거지 혹은 2종에서 준주거지로 가는 거를 정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상업지는 용도가 다르죠. 주거지 땅과 상업지 땅은 엄밀히 땅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주거지로 상업지로 가는 걸 용도 변경이다. 그래서 상업지로 가면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건폐율이죠. 건폐율이 될 수도 있고 동간 간섭이 우리 건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막 따집니다. 굉장히 주거지에서 따질 것들이 전부 다 완화가 돼요. 없어집니다. 건축법에만 따르죠. 주거지는 이제 주택법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금 건폐율, 용적률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 상승 요인. 성장성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됐을 때의 성장성.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살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는 실거주의 목적도 있고 어떻습니까? 예, 투자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옛날에 뭐 200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IMF 이전의 사람들은 개발 이익이라는 어떤 투자적 가치가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넘어가고 이제 뭐 개포주공, 반포주공이라든가 음아파트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는 판자촌에 뭐 사느냐 아니면 고급 아파트에 사느냐 사실은 적응하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 사놓고 딴 데 가서 전세 살아도 되고. 그래서 투자적인 가치가 네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60대 4, 6대 4, 60대 40 정도로 70대 30이나 이제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금전적으로 한정돼 있고 직업에서 들어오는 돈 한정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투자적인 부분들을 더 극대로 늘리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다음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는 20년 전부터죠 몰리게 됐죠. 자, 이 몰리게 된 부분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성장성이다. 주식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용도 변경 자체가 없죠. 성장성이죠.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벌어도 지금의 가치는 없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죠. 그게 바로 성장성이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가장 큰 조건은 뭐냐? 1조건, 성장성입니다. 부동산은 주거지 상업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죠. 심의를 뭐고, 그것도 뭐, 심의를 하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고 조사를 다 합니다. 용도 변경이나 종상향은 참 다 그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할 때, 네, 그때는 다 하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건 자기적인 어떤 행동으로는 만들 수 없죠. 근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성장성을 내가 찾아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환경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그 마을에 있는데, 거기 도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4차선 도로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대 도로 근처에 있는
뭐 땅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세가 갑자기 내려갑니까? 이게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 효과라고 했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근데 그 도로가 생겨서 또 올라갔는데 좀 이따 보니까 지하철이 생긴다고 그래요. 지하철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예, 교통이 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죠. 내 아파트는 가만히 있어서 내 아파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지하철 도로가 생긴 겁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효과가 크죠. 교통 환경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인프라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아파트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올라가지. 거기서 아파트가 내려가겠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식적인 문제를 제가 언급해 드린 거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게 갭이 발생해. 지금처럼. 이거를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갭이 발생했을 때 문제. 이거는 제가 몇 차례를 지금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 계속 언급해 드렸죠. 5억, 7억. 이게 뭡니까? 이 사이가 뭐죠? 갭이죠, 갭. 갭은 뭡니까? 이 간격. 여기하고 여기와 이 간격이 이제 갭입니다, 갭. 사실은 어떻습니까? 1, 2, 3, 4, 5,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가야 되죠. 6, 7, 8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이게 중간에 간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여기 1과 1을 더하면 2가 되죠. 그리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죠. 그러니까 3 앞자리 수를 더하면 어떻게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죠. 4와 5를 더하면 9가 되고 15 되고 1 되고 1, 1, 2, 5, 7, 9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예, 앞에 수를 더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앞에 수를 더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 피보나치 수열이고 앞에 수와 그 앞에 수를 나누거나 앞에 수와 뒤를 나누게 되면은 0.618이라는 숫자가 그 나오고 끝자리가 318이 나오고 60 하여튼 60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계산해 볼까요? 하여튼 그래 나옵니다. 이게 만약 그러면은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한 60%라 칩시다. 아니면 이거 30%라 치면은 황금 비율. 그래서 이거 조정폭을 얘기합니다. 조정폭. 그래서 지금 5억과 7억의 갭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배액 배상도 막 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잠깐 빨리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갭. 갭이 떴을 때. 우리가 갭이 떴을 때는 아일랜드 갭인데 아일랜드 갭이 나타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딱 발표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 상업적으로 한 점프하죠. 10억짜리가 20억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발표가 됩니다. 이거 딱 나왔다 그러면 점프하죠. 그럼 도로 및 지하철이 생겼다 그러면 발표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됩니까? 들썩이죠. 갑자기 호가가 뭐 10억에서 15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일랜드 갭이에요. 이게 바로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5억에서 7억이 되는데 이게 정당성이 생긴 겁니다. 정당성. 정당성이 생긴 거예요. 이 정당성이 뭡니까? 용도 변경, 상업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뭡니까? 도로, 뭐 지하철이란가 교통 환경 요인. 이게 바로 아일랜드 갭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세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호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다음날. 위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래가 굉장히 많아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뭐냐 따지냐? 이 거래량을 따집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손바뀜이 다 바뀌어요. 손바뀜.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여기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바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이 생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격 밑으로. 왜냐하면 여기 샀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 다 팔았거든. 그럼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밑에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밑에 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손해보고 팔겠습니까? 예? 상업지로 바뀌었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돼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왜 성장합니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죠. 헐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 가격으로 내려갑니까?
옛날에 헌 아파트일 때 그 물 새고 하는 아파트로 녹물 새고 하는 아파트 안 내려간다 이겁니다. 안 내려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로 생겨 지하철 생겼는데 이게 바뀌어서 손바뀜이. 그럼 이전 가격으로 내려옵니까? 도로가 지하철이 생기기 이전 가격으로 안 내려온다는 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탄탄하게 딱 받쳐줍니다, 이게. 이게 뭐다? 아일랜드 갭입니다. 이게 바로 아일랜드 갭이에요. 그 다음에는 갭이 또 발생한 요인인데 두 번째 갭은 이겁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죠. 이거는 트렌드가 돼버렸죠. 이게 완전 트렌드가 돼버렸고 쭉 올라가죠, 이제는. 여기서 완전 다 손바뀜 바뀌어버렸으니까. 받쳐주니까. 그럼 이거는 트렌드가 되는 거야, 트렌드. 추세가 되는 거예요, 트렌드. 트렌드란 거에 뭡니까? 추세. 이거 좀, 글자로 좀 해야겠다. 자, 이거는 이제 갭이 발생해갖고, 여기서 갭이 또 발생해서 다음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 엄청 많이 생기죠. 손바뀜이 다 바뀌었죠. 손바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을 그 효과를 보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바뀌어요. 2회전, 3회전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집니다. 이게. 쭉 올라가죠. 여기 또 뭐 파동이 조금 생기면서 쭉 올라가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보세요. 트렌드가 아닌 이벤트 갭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벤트. 이 경우가 뭐냐면은 요 시세가 있다가 요 시세가 있죠. 갭이 딱 발생합니다. 갭이 가는데 이 갭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 이벤트예요. 그냥 일회성 호재입니다. 일회성 호재. 그냥 호재입니다. 호재. 그러니까 땅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도가 변경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가 생기고 뭐 지하철이 생기는 그 땅 자체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 호가 장난. 호가 올리는 거죠. 호가. 그럼 여기서 이 호가가 쭉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야 돼요. 거래량. 이게 아일랜드 갭이에요. 아일랜드 갭.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죠.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죠.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트렌드죠. 트렌드. 예. 트렌드가 뭡니까? TREND. 이거는 트렌드가 되죠. 추세. 근데 이거는 추세가 아니에요. 일회성 호재입니다. 호재.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단지마다 또 달라질 거예요. 이게 아마. 호가는 부산 아파트 호가는 다 뛰었다 그러면은 5억짜리가 다 7억 됐죠. 호가는. 그러면 이 7억이 된 이후부터가 만약에 실거래가 되든 안 되든 중간에 어떻게 협의점을 찾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냐면 이 7억이 됐답니다. 이 7억. 여기는 5억이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면 호가 7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손바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7억대에서. 그 다음에 이 다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원산복구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갭은 메꾼다는 겁니다. 모든 갭은. 이벤트로 들어온 모든 갭은 반드시 메꿉니다. 반드시 메꾼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꾼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투자 좀에 하신다는 분들은 예? 뭐 어디 좀 있지 좀 다니면서 투자 조금 좀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은 이거 내용 다 압니다. 이거. 예, 방구 부동산에서 어떤 방구 좀 끼고 다닌다는 분 있죠. 자, 부동산에서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이 있고 벽에 똥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다니면서 여기 뭐 어떻냐 하면서 그 벽에 똥칠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 다음에 조금만 볼 줄 안다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빵구 좀 낀다는 분들입니다. 빵구 좀 낀다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도 변경이 되거나 우리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되거나 뭐 건물도 있겠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자꾸 사람들이 찾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로나 이거 지하철이 생겼을 때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때 이게 추세로 간다는 걸 알고 호가 장난으로 돼갖고 이래 됐을 때는 이 상황을 딱 봅니다. 여기서 바로 뭐 던지거나 사진 않아요. 여기서 거래가 붙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이 손바뀜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거 고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손바뀜이 됐다는 걸 딱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억대 부분에서 이게 사게 되죠. 왜냐 그러면 이 손바뀜 안 나고 어떻게 됩니까? 갭을 메꿉니다. 다시 도로 밑으로 내려요. 갭을 메꿉니다. 그래서 모든 갭은 반드시 메꿔요.
모든 갭을 메꾸지 않는 거를 뭐라 하냐? 아일랜드 갭이란다. 아일랜드. 이거는 섬이자 섬. 여기서 이게 섬을 보시면은 육지가 있어요. 이거 육지예요. 육지고의 섬이에요. 중간에 이어주는 게 하나도 없죠. 중간에 이어주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이어주죠. 다시 다리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다리가 생긴 거예요. 다리가 도로 내려오니까. 연결이 되죠. 어차피 연결되죠.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육지에서 섬으로 갔다 섬에서 그냥 쭉 그냥 타고 올라가. 지 혼자서 계속 10년, 20년 계속 타고 갑니다. 이런 거. 상업지로, 주거지 상업지로 가는 그 유효지의 땅 있죠. 뭐 해안가 땅, 광안리 땅, 일선에 이런 거는 계속 갑니다. 이거 10년 이상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 이게 다시 여기는 연결이 안 돼요. 만나러 오지 않거든요. 완전히 이게 단절돼 버리죠. 거리랑 손바뀜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구 쫑 낀다는 분들, 네, 벽에 똥칠 하시는 분들 말고 빵구 쫑 낀다는 분들은 이게 아일랜드 갭인지 이벤트 갭인지 구분을 한다. 예. 그래서 자 부동산 우리 초짜들 보면 이게 갭이 딱 떴어. 호가가 올랐어. 와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와 이제 시작이다. 올라간다 이제. 그거는 아파트마다 명함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 메트로시티든 어디 아파트든 뭐 해운대 어디 아파트든 예? 뭐 대우만이라도 동물비도 어든 뭐 많죠. 다 호가가 지금 다 올라갔죠. 예? 지금 뭐 동래구에 어디 아파트 있고 진구에 아파트든 맞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올라간지 내려가는 건지는 다시 손바뀜이 진짜 올라가서 손바뀜이 일어났고 진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 호가에서 다시 도로 밑으로 갖고 갭을 메꿀 것인지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 이게 7억에서 도로 5억으로 갭을 메꾸게 되면요. 이거는 가망 없어요,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가망 없다. 앞으로 이어지는 파동, 상승 파동에서는 조정이 끝나면 또 상승 나오겠죠. 조정기는 짧고 조정폭도 작다고 했죠. 그럼 팔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럼 여기는 제가 물갈이 하라고 했죠. 물갈이가 아니고 이사 가라고 했죠. 왜? 여기서 버티는 아파트는 더 급등하거든. 왜? 올라가다가 조정이 안 나온 아파트는 또 급등하게 되죠.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제가 이거는 1년 전부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어디 아파트인지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이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이사를. 만약에 7억이 호가인데 5억짜리가 7억에다 도로 밑으로 왔다. 이거는 이제 가망 없다, 이 아파트는. 이거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상승해서 무조건 열어야 된다, 소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느냐. 지금 호가가 올라갔다. 일단 갭이 발생했죠. 이게 아일랜드 갭이 돼서 거기서부터 추세가 되는 상승 트렌드로 계속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예, 아일랜드 갭이 아니라 이벤트 갭으로 올라갔다가 갭을 메꿀 것인가. 원래 실거래가가 있던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뭘로 결정하냐면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결국에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로 산정합니다. 우리가 금이 있죠. 금. 피카소 그림이 있고 고흐 그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금도 있죠. 금은 여러분들이 뭐 휘발유처럼 뭐 쓸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집을 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가치는 없죠. 금이. 근데 왜 금이 비쌉니까?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뭐 피카소 그림이다, 고흐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예, 뭐 샤갈이라든가 클림트 이 그림들은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그림들이 다 비싸죠? 희소성이죠. 근데 부동산은 얘기가 달라요. 부동산은 S급 입지라는 아주 한정된 땅이 있어요. 그거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플러스 알파로 활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30년 동안 우리가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에서도 S급 입지, 관광지 S급 입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배 올랐어요? 17배 올랐습니다. 17배. 1년에 30% 올랐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부분에서 희소성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게 가중이 딱 되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왜 정말 무섭냐면은 내가 사고 싶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돈 100억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그냥 뭐 살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월세 살면 되겠지 어디 뭐 임대 아파트 어디 하나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에 대해 여기서 첫 번째는 한번 잠깐 넘어갈게요. 자, 지갑 변동이 생기죠. 왜? 아일랜드 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벤트 갭이 생겨갖고 돈을 메꾸는 아파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갑 변동이 생긴다. 여기서부터 자, 아일랜드 갭이 생겨간다. 그 갭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아파트들은 어떻게 된다? 위로 쭉 올라간다. 그럼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대이동. 자, 이 대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대이동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 지도, 부산의 지도입니다. 이 밑에는 영도구 보이죠? 이 왼쪽에 뭐냐면 이 감전도 있고 개정도 있고 이 남포동이에요. 자, 6.25 터지고 나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고 영도다리 부근으로 해갖고 많이 여기서 거주를 했죠. 이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그 남포동이 됐죠. 그 남포동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역에서 남포동으로 가고 남포동에서 어떻게 됐냐? 이 설명을 몇 번 했는데 서면이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이게 이쪽 왔어요. 서면이 이제 최고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이동을 합니다. 부의 이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맞박을 좀 적으세요. 좀 제발. 여기서는 맞박을 적어야 된다. 자, 남포동에서 뭐 여러분들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갔어요. 자, 서면으로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서면 1번가도 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서면에서 따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된 거죠. 이 서면이 베이비 부모다. 그냥 베이비 붐이라 칠게요. 이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 자녀들이 많죠. 베이비 부모 세대도 또 자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아이를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살거나. 자, 서면에 투자 많이 했는데,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갑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되죠. 저출산. 맞죠? 지갑 변동 생겨요. 이 지갑 변동이 나타났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대학가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대학가 상권이라 칠게요. 무너지는 징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대학가. 대표적인 게 부산대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가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교들은 이제 남아도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정원들이. 그럼 상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권들이 하락하게 되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가 청년들이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노는 곳들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대학가하고 서면이에요. 경성대, 부경대도 있고 동서대도 있고 동아대도 있고 이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다운사이징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확장이 됐죠. 이제는 다운사이징이 돼버리죠. 그 남포동에서 서면으로 가죠. 서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관광지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관광지로 간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남아돌입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였고 어른들이 남아돌아요. 고령화 사회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핵심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서면 가서 우리가 놀면 됩니까? 1번 가갖고 서면 1번 가갖고 놀아요. 어른들이 지금 대학 서면 뭡니까? 부산대라는데 가기는 가죠. 근데 부산대 경성대 그 애들 맞담배 피워가면서 그 애들과 놀고 싶어요. 아니죠.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가 상권은 아이들이죠. 서면도 아이들입니다. 청년들. 근데 아이들과 청년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른들이 관광지로 간다는 겁니다. 관광지로. 제 얘기를 지금 몇 번을 지금 방송을 했는데 나한테 자꾸 이거 무슨 자기 아파트 띄운다는 아파트 없습니다. 소송해봐야 고소 고발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특위꾼도 아니고 작전꾼도 아니에요. 자꾸 나한테 무슨 아파트 몇 채를 사러 가네 하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고하고 건설사에다까지 신고한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이게 팩트가 아니고 이 큰 흐름만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중간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어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알아봐주고 며칠 정도는 가능한지 알아봐주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꾸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돈을 협박하거나 저 돈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 돈 한 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지금 광안리 상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안리 상권으로.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해운대 상권입니다. 해운대 상권. 중동하고 이쪽이죠. 중동하고 이제 해운대 요 바닷가 쪽 상권이죠. 여기.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면은 지금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해운대나 경성대 쪽에 아니면 저 부산대 쪽에 있는 자산가들 있죠. 그 옛날부터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그리고 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건물인 사람들이 팔고 지금 일로 올라갑니다. 광안리 쪽입니다. 광안리가 왜 그러냐면 조망 때문에요. 광안대교. 이제 지금 다 넘어오려고 합니다. 왜? 학령 인구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줄어드니까. 대학 정원들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고령화 사야 되니까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안리 장사는요, 예전에는 한철 장사했어요. 여름만 되면 반짝하는 장사했습니다. 사람들 막 새벽까지 몰려들리고. 근데 지금 광안리는 해가 뜨나 밤이 되나 달이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풀이야, 풀. 이제는 다 풀입니다. 자, 그래서 광안리 요 해안라인 1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10억 간다고 그랬죠. 땅값이 이거 10억 갑니다. 이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자, 해운대와 광안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망 차이예요. 해안 1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구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인구 변화 때문에. 그리고 괴수 후부터 시작했고 여기 있죠. 협진태안 광안리 언양부구부터 시작했고 여기 부분이 뭐라고 할까? 이게 역세권이죠. 500m 이내입니다. 여기가. 협진태안과 여기 김연상역은 230m고요. 그 역세권에 있는 광안라인 해안 1선의 광안대교 이 조망권이란 거는 상상을 앞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명품 모래자리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협진태양 이 광안리 여기 있죠. 메이친 여기 GL 오피스텔이 있고 이 밑에 상가 있죠. 개수후까지 여기가 딱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이 삼각형 역세권이 이게 bermuda 삼각지대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 다음에 삼익비치 여기 개발하죠. 삼익비치에 201동, 202동, 302동 이 자리는 마우스는 여기는 공원으로 되죠. 양쪽이 다 전부 다 공원이 됩니다. 공원.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술을 먹고 차를 먹고 하든지 여기서 만남을 다 가집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광복동에서 남포동, 남포동에서 서면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냐? 광안리 해안난 1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이 한목을 한다고 그랬죠. 아파트도. 협진태하고 삼익비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대는 또 혁신이 일어나요. 완전 땅값이 완전 변합니다. 지금 1, 2억 갖고는 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특정 아파트를 자꾸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한테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협진태양은 또 재건축하죠. 준주거지에서. 그럼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개정이 되면. 조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은 부산시 하게 되죠. 예, 내년 초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해서 한번 해먹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어떻게 이 호텔 자리가 들어섰죠. 이 상대보호구역인데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못 가지죠. 그거는 상대보호구역하고 절대보호구역은 누가 설정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죠. 남천동의 교육청은 해운대 교육청인데 해운대 교육청에서는 여기는 관광특례구역이기 때문에 관광특별지죠. 관광특례구역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관광특례 조항 때문에 이거는 호텔을 질 수가 있어요.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도. 그 모든 관광지는요.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상위법에 뭐냐고 그러면은 상위법이 관광지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네, 관광지라는 특수적인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텔을 줄 수 있다. 그럼 나중에 20년 되면은 이거 땅 팔아먹죠. 평당 10억 해갖고. 대지분 10평이니까 30평에 평당 10억을 해갖고 팔아먹으면 100억씩 나가붙잖아요, 다. 일타쌍피입니다, 일타쌍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계속 이거를 안 되면은 협진태양이라도 10평이라도 사놔라고 합니다. 10평이라도.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이 특정 아파트 띄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3년,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보시면 이 제 말을 맞박을 칩니다. 거짓말인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통땅을 사세요. 통건물. 제일 좋은 건 이 해안라인 있죠. 해안라인 일선에 통건물을 사라가. 왜? 평당 10억 된다니까. 평당 10억. 내 손모가지 하나 겁니다. 이거 평당 10억 안 거는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남포동 서면이죠. 여기 광안리로 지금 광안리 해안라인 일선으로 갑니다. 이게. 더 빡세집니다. 이게 더 빡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 일대 옆에 있죠. 요 내려오는 길하고 요쪽에 요 양쪽에 있죠. 요런 부분들하고 사이 길들 있죠. 요 사거리 중심으로 해갖고 사이 길 다 개발됩니다. 여기. 예. 그거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지금 개발되는데 크게 오를 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 땅입니다. 요 땅. 해안라인 일선의 땅. 해안라인 일선의 땅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통땅 같은 경우는 지금 통건물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막 7, 80억 작은 거 조금 이제 대지 면적이 큰 거는 하나 100억 이상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100억 갖고 되겠나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56억에도 상가 1층이 건물 체결됐거든요. 위에 뭐 2층도 지금 뭐 50억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세 칸짜리요. 네.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은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라. 대이동이 시작된다. 특정 아파트, 특정 무슨 건물, 특정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곽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윤곽을. 사회는 애들이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요. 대학생 정원 줄어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판을 쳤던 데는 애들이 모이는 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남포동이고 안포동에서 서면 왔죠. 서면이고 거기서 확장된 게 대학가였다. 대학가는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다운 사이즈가 된다. 줄어든다. 결국은 어디로 간다? 성인들이 놀 수 있는 곳으로 간다. 성인들이 차를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성인들이 애들과 겹쳐갖고 노는 게 아니고 점잖게 성인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관광지다. 관광지 앞에 있는 땅들은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10년 후가 아니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평당 10억 넘어간다. 그리고 협진땅 땅은 한번 일타쌍피다. 한번 재건축해서 한번 뻥튀기 재건축해서 시세 차익이 나죠. 왜? 개발하니까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협진땅이 재건축하게 되는 이유는 20년 후에는 이 땅 전체를 통땅으로 팔아먹는다.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해안일선에 반드시 20년 지나면 이 통땅을 평당 10억 해갖고 입주민들 30평을 한 100억 정도로 먹고 이게 팔아먹는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 이 땅밖에 없다. 공항이. 이거는 호텔은 무조건 지어야 된다. 앞으로. 부산이 앞으로 관광도시를 한 번 더 발돋움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다. 협진태양 땅 무조건 S급, 뭡니까? S급입니다. 5성급 호텔, 6성급 호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그래야 먹고 산다. 부산이 산다. 나라가 산다. 아시겠습니까?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거, 예, 말씀드렸죠. 지각 변동. 대이동, 갭, 아일랜드 갭이냐, 예, 이벤트 갭으로 해서 갭을 채울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큰 맥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